구글이 19년 동안 탐낸 것 대한민국 지도의 진짜 가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쓰시나요? 아니면 구글 지도를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쓰실 겁니다. 구글 지도를 켜봤더니 골목길이 안 나오거나 건물 이름이 틀리거나 대중교통 환승 정보가 엉터리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구글 지도 보며 길을 잃는 모습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 세계 지도 서비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글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형편없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구글은 무려 19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해온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도와 이번에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현재 구글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는 1대 25,000 축척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거리 250m를 지도상에서 1cm로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건물의 윤곽 정도는 보이지만 골목 하나하나, 건물 출입구, 지하보도 같은 세밀한 정보는 담기지 않습니다. 반면 이번에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것은 1대 5,000 축척 지도입니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합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고작 5배처럼 보이지만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정밀도는 단순히 5배가 아닙니다. 이 지도에는 개별 건물의 층수와 구조, 지하 공간 정보, 건물 출입구의 정확한 위치, 도로 차선 정보, 심지어 지형의 높낮이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 지도를 떠올릴 때 나오는 바로 그 수준의 디테일입니다. 한국은 이 1대 5,000 고정밀 지도를 국가가 직접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만 해도 약 1,5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길 안내 앱의 배경화면이 아닙니다. 국가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이 지도를 그토록 원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서비스 개선입니다.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구글 맵이 제대로 작동하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드론 배송, 디지털 트윈.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간 데이터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인식하고 보행자를 피해가려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한 도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달하려면 건물 내부의 3차원 공간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AI가 현실 세계를 학습하고 판단을 내리려면 그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재현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고정밀 지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반도체라고 표현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서버도 자동차도 만들 수 없듯 고정밀 지도 없이는 미래 산업 어느 것도 완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글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글로벌 AI 서비스와 자율주행, 미래 플랫폼 사업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빈칸이 한국 지도였던 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1대 5,000 지도는 단순히 정밀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가 직접 현장을 다니며 축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완성도가 극히 높습니다. 민간 기업이 단기간에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오기 어려운 퀄리티입니다. 구글이 이 지도를 가져가면 단숨에 한국 시장에서의 지도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전 세계 서비스의 고도화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왜 19년 동안 이를 거부해왔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보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기지, 방공시설,
주요 국가 인프라의 정확한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넘어갈 경우 적대 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불허한 핵심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산업보호입니다. 구글이 이 지도를 가져가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으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반출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물류 등 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발생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약 100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관광산업 활성화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2.4배에서 2.8배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1,500억 원 넘게 투자해 만든 데이터를 글로벌 빅테크에 넘겼을 때 그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구글 본사의 매출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년 만에 3번의 도전 끝에 구글은 드디어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등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이 달라진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불거진 통상 압박, AI 시대에 맞춰 고정밀 지도의 활용 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진 상황, 그리고 구글이 이번만큼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결정이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구글 역시 한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계 현장에서는 냉정한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선언은 있는데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아직 불명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 UOK의 강성학 대표입니다. UOK는 20년 가까이 거리뷰 구축 사업을 통해 도로와 현장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해온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슈퍼앱 지도 구축 사업에 기술 검증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강 대표가 사우디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해외 수주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공간정보를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산업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GOSA라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측량이나 지도 제작, 파노라마 이미지 촬영 같은 활동 전체를 국가 차원의 라이선스와 허가 체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라이선스 없이는 도로 하나 조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의 주도권은 반드시 사우디 현지 기업이 갖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은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 역할에 머무는 구조, 그 결과 사우디 현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자체 역량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더 구체적입니다. 2016년과 2017년 구글이 스트리트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에게 협력을 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는 어땠을까요? 차량과 장비는 미국 본사에서 가져오고 국내 업체에게는 사실상 운전만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굳이 지도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 업체와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렌터카 회사와 계약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합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전문 기업을 단순 노무 하청업체처럼 쓰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지도 반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구조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도를 넘겨줬느냐 안 넘겨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 반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갱신 작업이 필요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공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업무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 업무들이
한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자산을 넘겨주고 단순 인력 제공업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간 기업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생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의무화, 데이터 갱신 및 검수 업무에 국내 기업 참여 비율 명문화, 보안 처리 참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같은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산업 기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우디가 GEOSA를 통해 해외 기업의 모든 활동을 라이선스 체계로 관리하듯 한국도 글로벌 기업이 국내 공간정보 시장에 들어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업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관리 체계를 안보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보안시설 노출만 막으면 끝이 아닙니다. 길찾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수정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책임자 지정, 수정 요청 처리 절차, 피해 대응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 수요를 창출해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지하 공간 지도 같은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 발주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만들고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실전 시장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들도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강 대표의 말처럼 앞으로의 경쟁력은 지도를 한번 잘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것을 서비스로 연결하는 능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구글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건물 출입구 하나, 지하상가 구조 하나, 복합물 안의 매장 위치 하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업데이트하는 현장 밀착형 데이터는 여전히 국내 기업이 유리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AI를 결합해야 합니다. 현장 촬영 데이터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빠르게 서비스로 전환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기업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달고 차를 모는 하청업체로 남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만들고 검증하고 가공하고 AI로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이터 AI 기업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구글 고정밀치도 반출 허용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고정밀치도가 글로벌 빅테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데이터가 AI 학습에 쓰이고 자율주행 서비스에 쓰이고 검색 광고에 쓰이면서 창출되는 가치의 상당 부분이 구글 본사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공간정보 기업들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납품하고 끝내는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갱신되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재현하고 AI로 분석해 서비스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생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 이 한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이 직면한 현실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기업이 기술로 대답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질 때 구글이 19년 만에 가져간 한국의 지도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